검은 콩을 잘못 드시면 혈압이 치솟아 심장이 멎거나 뇌혈관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올바르게 드시면 검은 콩은 막힌 혈관을 풀어주고 노년기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도록 돕는 천연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은 콩이 어떻게 노화를 막고 혈관과 뼈를 지키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돌연사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과 심장 건강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무서운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예고 없이 찾아와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단순히 콩자반이나 밥에 넣어 먹는 곡식쯤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검은 콩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혈관벽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혈관을 막던 찌꺼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막힌 길이 다시 열리듯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혈관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과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고 어느 순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이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콩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 여성들의 혈압 수치가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불안해지지 않나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약만 믿기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꿔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즉 밥상에 검은 콩 반찬을 꾸준히 올리게 되면 혈관이 젊어지고 심장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손발이 늘 차갑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 이는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은 콩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 밥상에서 검은 콩을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뼈와 관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음식 정도로만 아시는데 의외로 뼈와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소폴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실제 국내 한 연구에서도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확연히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검은 콩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을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이 덕분에 뼛속까지 영양이 잘 스며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 속에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이 관절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이 더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에 따라 통증을 줄이고 악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꿔주는 건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나 주사 치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밥상에서 검은 콩을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뼈와 관절을 오래 쓰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뇌와 신경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검은 콩은 혈관이나 뼈 건강뿐 아니라 두뇌와 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 속의 레시틴과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뇌 혈관을 보호해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뇌세포 손상을 늦춰주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같은 요인도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검은 콩에 풍부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친척 모임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끊겨 머쓱해진 경험. 이런 증상이 잦아지게 되면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머리가 한결 또렷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및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도 않고 작은 병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 같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요즘은 몇 주씩 끌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빠르게 늙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혈관, 장기, 면역세포까지 함께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검은 콩은 이런 전신 노화를 늦추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기도 합니다. 검은 콩 속의 이소폴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도와 증상을 완화하고 활력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고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잠깐만 무리해도 며칠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변화가 바로 노화의 신호탄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검은 콩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음식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짐 정도는 거뜬히 들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들기도 벅차고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풀리는 경험 종종 하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게 곧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검은 콩은 원래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근육 유지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해 만든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소화와 흡수율이 생콩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검은콩 단백질의 장점을 두부를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두부 속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고기를 많이 먹기 힘든데 두부는 부담 없이 소화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노년층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의사와 영양사들이 두부를 자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있다고 근육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근육이 합성되려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필요합니다. 두부는 바로 이 성분들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검은 콩 속에 이소폴라본이 칼슘이 뼈와 근육에 잘 달라붙도록 돕기 때문에 두부와 검은 콩을 같이 먹으면 근육의 힘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근육량 유지 비율이 높아지고 체력 저하 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과 허벅지가 후들거리는 경우, 이는 근육이 약해져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럴 때 검은콩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하체에 힘이 붙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한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 체지방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혈당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두부의 조합은 단백질 공급을 늘려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당 변동도 완화시켜 줍니다. 즉 체력과 체형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합이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으로 신장이나 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뇨는 한 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 속 단백질과 이소폴라본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혈당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와 혈중 지질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늘이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액 건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늘은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 제거 효과가 강화되게 됩니다. 덕분에 혈당, 혈압, 혈액순환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은콩과 마늘은 밥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조합이면서도 당뇨 합병증과 감염 위험을 동시에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쉽게 피곤하고 낯빛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훨씬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은콩은 원래 해독의 명수라 불릴 만큼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박을 함께 먹어주면 그 효과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검은콩의 단백질과 이소폴라본이 간 기능을 보조하니 두 식품이 만나면 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도 호박 추출물이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장 역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몸이 잘 붓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수분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조합은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와 전신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피부 건강입니다. 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막아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세포 노화를 늦춰 주름살이 깊어지는 걸 막아주고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식품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맑아져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상극인 음식도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검은콩은 혈관과 뼈를 지켜주는 천연 보약 같은 음식이지만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아침에 우유 한 컵에 삶은 콩을 곁들여 드시곤 하는데 이 조합이 뜻밖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과 결합해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뼈를 지켜주는 검은콩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 속 유당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은콩의 식이섬유와 함께 만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심하면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연구에서도 우유 단백질이 콩 속 이소폴라본의 체내 이용률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검은콩과 우유는 따로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되지만 같이 먹으면 약효를 반감시키고 위장을 괴롭히는 상극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 좋고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많아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화 효율입니다. 검은콩은 껍질과 속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원래도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구마 속 다량의 전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게 되면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심하게 차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장 운동이 약해져 이런 증상이 훨씬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맛이 강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이는 검은콩의 장점인 혈당 안정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은 검은콩의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져 당뇨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전분과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결합할 경우 노년층에서 소화장애와 장내 가스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 오래 머무른 음식물이 발효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반대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장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과 뼈, 두뇌 건강을 지켜주지만 바나나와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건강식품이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검은콩과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원활하게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하지 못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 신장학회의 보고에서도 고칼륨 혈증은 노년층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검은콩과 바나나를 무심코 함께 먹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칼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원래 체내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신부전의 유형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자체가 체내 칼륨 균형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검은콩과 바나나를 과하게 먹으면 균형이 무너져 급격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검은콩은 따로 드시는 게 좋으며 같이 먹게 되면 위험한 상극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